내 이름은 김동호. 사람들은 나를 재계의 전설, M그룹을 일구어낸 철의 남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늙은이일 뿐이다. 60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건 거대한 성공과 함께 그보다 더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내 앞에 놓인 한때는 이 세상의 전부였던 작은 사진 한 장만이 내가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민지.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버렸던 내 인생의 유일한 순수함이었다. 그 순수함은 내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주었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곤 했다. 내 주름진 손에 들린 사진 속 민지의 눈빛은 여전히 해맑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나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나를 채찍질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지의 손을 놓았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했던 그녀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기꺼이 버렸다. 당신에게는 민지와 사랑보다 세상의 꼭대기에 서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그녀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나를 세상과 격리시켰다. 나는 거대한 저택에 살았지만 그곳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의 소파는 손님을 위한 것이었고 식탁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것이었다. 내 아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지만 그 관계는 그저 사업적 파트너십에 불과했다. 아들은 M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젊은 CEO였다. 그는 나를 존경했지만 그 존경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없었다. 우리 가족의 대화는 늘 회사 이야기로 시작해 회사 이야기로 끝났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그저 김동호 회장이라는 직함일 뿐이었다. 나는 6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관계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 밤 거대한 저택의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지 자문하곤 했다. 내가 바라던 삶은 이런 것이었을까? 가슴 속에 텅 빈 공간을 채워줄 따뜻한 온기 하나 없이 차가운 성공의 탑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그러다 문득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찾아 나섰다. 그곳은 다름 아닌 내가 소유한 호텔이었다. 나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그저 며칠간 머무는 평범한 투숙객 행세를 했다. 호텔은 나에게 거대한 저택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이곳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들의 발걸음 속에는 활기와 생기가 넘쳐 흘렀다. 나는 로비의 한 구석에 앉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김동호라는 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아내는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얼굴도 보지 못했다. 나는 익숙한 외로움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르게 분주했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홀로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눈앞에 한 젊은 여직원이 보였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띤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한민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똑같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지처럼 맑고 투명했고 그녀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건드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사람들의 요청에 친절하게 응대했고 때로는 짓궂은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잃어버린 순수함과 따뜻함을 그녀가 대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일하는 호텔 카페로 향했다.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은 날의 민지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낯선 친근함을 느꼈다. 그녀는 내가 가진 거대한 재산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한 명의 손님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관계를 찾았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이 희망의 불꽃이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를 만난 후 나는 호텔을 찾는 횟수가 더 잦아졌다.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텅 빈 공간과 무거운 침묵이 나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나의 집은 세상의 모든 불을 담고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나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아침이 되면 나는 거실의 긴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는 새벽같이 외출하고 아들은 늘 회사에서 밤을 지새웠다. 내가 먹는 식사는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있기 위해 기계처럼 음식물을 삼켰다. 내 유일한 소통 창구는 비서였다. 그는 나의 일정을 관리하고 나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감정을 찾을 수 없었다. 내게는 친구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늘 나를 이용하려는 욕망이 번뜩였다. 나는 그들 앞에서 언제나 철저히 가면을 썼고 진정한 나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호텔로 도피했다. 호텔의 로비는 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삶의 한 조각을 찾으려 애썼다. 특히 그녀 박지수. 그녀는 마치 비처럼 그곳에 존재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나는 내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부러 작은 일들을 만들었다. 커피를 쏟는 척을 하거나 길을 잃은 척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불편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늘 친절하고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 그녀는 나의 허름한 행색이나 나이를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자주 오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내가 성공을 위해 버렸던 모든 것들을 그녀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호텔 로비의 구석진 소파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노부부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노부부의 손을 잡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부모님을 떠올렸다. 나는 가난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부모님을 잊고 살았었다. 그녀의 모습은 내게 잊고 지냈던 죄책감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녀가 한가해진 틈을 타 카페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미소는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도 커피 드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똑같은 걸로 부탁해요. 그리고 잠시 시간 괜찮으면 저랑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럼요. 손님, 잠시 후에 올게요. 그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내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맡으며 잠시나마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손님?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사는 이야기요. 나는 요즘 너무 외로워서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손님 같은 분도 외로우실 수 있군요. 그녀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외로움 따위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외로웠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법이죠.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나의 신분과 민지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숨겼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고, 때로는 나의 성공에 감탄하고, 때로는 나의 상실에 안타까워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키우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항상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녀의 꿈은 호텔리어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동네에 예쁜 꽃집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꿈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민지의 모습을 보았다.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민지의 모습.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은 나를 다시금 살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과연 순수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일 뿐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녀에게서 민지를 찾으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까 두려워 나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다. 나의 이 비겁한 선택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와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나의 본래 삶과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저택과 딱딱한 식탁, 형식적인 가족 관계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흐릿해져 갔다. 대신 나의 하루는 박지수라는 이름에 밝고 따뜻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은 날의 나를 발견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시절의 나. 그녀의 눈을 통해 나는 내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조각을 다시금 되찾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의 구석진 소파는 나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는 늘 웃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동료들과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내 삶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호텔 로비에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손님,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차를 내밀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마워요, 방양. 요즘은 방양 덕분에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손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저도 즐거워서 그런 건데요. 그녀의 순수한 말에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박양은 꿈이 있다고 했죠? 꽃집을 여는 거요. 네, 아주 작은 꽃집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꽃을 가꾸고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꿈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나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에게 한 명의 마음 편한 말동무로 남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제가 방양의 꿈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는 예전부터 젊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의 말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손님.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제 꿈은 제 힘으로 이루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의 도움을 거절할 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또 다른 한 조각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 자주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호텔 로비를 벗어나 호텔 근처의 공원을 함께 걷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려주었다. 내가 어떻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나의 가면을 벗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과 상실감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평생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나의 딸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딸에게서 느껴야 할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박지수 씨의 개인 정보를 좀 알아봐 주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나의 비서는 나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숨기기 위해 그녀를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그녀의 삶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고 싶었다. 그녀의 슬픔을 나누고 그녀의 행복을 함께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민지를 보았고 내가 민지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그녀에게 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길의 끝에는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거대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수에게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운 노인이 젊은 여직원에게서 위안을 찾는 감정과는 달랐다. 그녀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면서도 동시에 내게 잊혀졌던 삶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젊은 날의 민지를 보았지만 지수는 민지와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지처럼 맑았지만 그 속에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온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동시에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을 느꼈다. 나의 비서는 박지수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왔다. 나는 서류를 펴기 전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서류에는 내가 평생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의 파편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나는 궁금증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폈다.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다. 박지수, 1997년 3월 15일생. 어머니 한민지. 아버지 불명. 나는 아버지 불명이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의 예감이, 나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1997년 3월 15일. 그날은 내가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시점과 정확히 10개월의 간극이 있었다. 그리고 지수의 어머니 이름은 내가 평생 잊지 못했던 한민지였다. 나는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수가 나의 딸이라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민지가 낙태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내게는 숨겨진 자식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나의 이기적인 바람이었을 뿐이었다. 민지는 나의 아이를 홀로 낳아 키웠던 것이다. 나는 성공을 위해 그녀와 아이를 버렸고 그 아이는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소유한 호텔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지수에게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의 정체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단순히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느끼는 사랑이었다. 내가 그녀에게서 민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고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이 잔인한 진실을 향한 무의식적인 이끌림이었던 것이다. 나는 내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찾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나의 가면을 벗고 그녀 앞에 서는 순간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찰까 두려웠다. 내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친절과 관심은 이제 내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을 아는 것 자체가 내게는 고통이었다. 나는 지수가 없는 호텔로 다시 돌아갔다.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 그녀가 서서 손님을 맞이하던 곳,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공간은 이제 내게는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가득 찬 무덤과 같았다. 나는 내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나는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차갑고 공허한 침묵, 형식적인 가족관계, 맛없는 식사.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룬 성공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의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히 나를 속이고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내 아내에게,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내가 과거에 민지라는 여자를 사랑했고, 우리에게는 지수라는 딸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아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내가 쌓아온 모든 명예와 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비겁한 선택을 했다. 진실을 감추고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는 지수를 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내가 아버지로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의 삶을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비서를 통해 지수에게 몰래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꿈이었던 꽃집을 열 수 있도록 익명의 후원자를 자처하기로 했다.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의 작은 건물을 알아보고 그녀가 꽃집을 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절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는 것보다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다시금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는 그녀의 삶에 그림자처럼 개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이 그림자가 그녀의 삶을 덮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려 했지만 결국 나의 행동은 그녀의 삶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었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지수의 삶을 지켜보았다. 비서는 나의 지시대로 그녀의 집 근처에 작은 건물을 매입했고 꽃집을 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같이 비서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혼자만의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녀가 이 꽃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내가 그녀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그림자 같은 개입은 곧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다. 지수에게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호텔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그녀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설명할 용기가 없었다. 나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지수가 호텔을 그만두고 꽃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꽃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꽃집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환한 미소는 내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 채 그녀의 삶의 한 조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아버지로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비겁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친절이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만족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 고백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알았기에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지수의 꽃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나의 비서에게서 나의 수상한 행동들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당신, 저 여자 누구야? 당신이 요즘 밤마다 몰래 나가는 이유가 저 여자 때문이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다. 나의 침묵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내게 사진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성공의 대가인가? 당신의 성공 뒤에는 이렇게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대체 당신은 어떤 인간이야? 나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모든 변명은 거짓말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젊은 날에 저질렀던 죄가 이제야 나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아내는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모든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나의 명예와 부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게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원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아내는 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들은 나를 찾아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나는 성공을 위해 아들의 아버지 노릇을 포기했고 이제 그 결과는 내게 돌아온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비밀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내가 젊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녀에게 익명의 후원자로 행세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나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내가 민지에게 했던 비겁한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아이를 버렸고 그 결과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나는 지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내가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녀의 삶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큰 상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두 여인,
민지와 지수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거대한 저택도, 명예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M그룹의 김동호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늙은이일 뿐이었다. 언론은 나의 스캔들을 연일 보도했고 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가 평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집안에는 낯선 사람의 흔적만이 가득했고 나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흘리는 눈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대신 흘리는 것처럼 하염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나는 성공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민지를 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그녀가 나를 떠나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나의 이기적인 선택은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나는 성공의 꼭대기에 섰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다. 그러다 나는 지수를 만났다. 그녀에게서 나는 민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고 내가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금 발견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그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과 죄책감으로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민지를 찾으려 했고 내가 민지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그녀에게 주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지수에게 아버지로서 다가갈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저질렀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비겁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비서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흔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민지와 지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거대한 저택을 떠났다. 나는 한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낡은 코트 하나만을 걸치고 길을 나섰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나의 발걸음은 나를 잊혀진 과거로 이끌었다. 내가 민지와 함께 했던 낡은 동네, 우리가 함께 걷던 길, 우리가 함께 바라보던 하늘. 나는 그 모든 기억 속에서 민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수의 꽃집 앞에 섰다. 꽃집 안에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였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그녀의 삶을 멀리서나마 지켜봐 주는 것만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침묵과 나의 부재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그녀의 꽃집을 응원하는 짧은 글과 함께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한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으로부터 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나는 그녀가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나의 마지막 선물을 받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라졌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큰 상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두 여인, 민지와 지수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저 낡은 코트를 걸친 늙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허상과 내가 버렸던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나의 삶은 이제 끝없는 고독과 후회로 가득 찼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내게 남은 것은 작은 방 한 칸과 내가 젊은 날 버렸던 두 여인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나의 비서는 나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나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나의 이름은 더 이상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원했던 결말이었지만 동시에 내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의 하루는 지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 지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났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꽃집 앞을 몰래 지나가며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나의 행동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익명으로 보낸 편지와 후원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밤잠을 설쳤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었다. 나의 이기적인 선택과 비겁한 행동이 그녀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낡은 골목길을 걷다가 한 오래된 찻집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내가 젊은 날 민지와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다. 찻집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민지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 나는 그녀에게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민지는 내가 떠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녀는 행복했는지, 그리고 지수는 어떻게 키웠는지. 나는 찻집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시켰다.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녀에게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 살던 한민지라는 여자를 아세요? 나의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 민지. 내가 어찌 있겠는가. 내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지. 착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민지가 내가 떠난 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이야기했다. 민지는 밤낮 없이 일을 했고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딸인 지수를 위해 살았다고 했다. 민지는 말이지, 그 아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 했는지 안다고 했지. 다만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자기 아이의 얼굴을 보러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단 한 번이라도. 할머니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민지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만 주었는데 그녀는 나를 이해하려 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마저도 들어주지 못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할머니는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찍 철이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늘 밝게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지수가 꽃집을 열게 된 것도 어머니가 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꽃집을 통해 어머니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했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평생 동안 잊고 지냈던 민지와 지수의 삶이 나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성공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느라 나의 가족과 사랑을 버렸던 것이다. 할머니는 나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울지 말게 이 사람. 자네도 사정이 있었겠지. 민지도 자네를 이해했을 거야. 나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김동호라고, 내가 민지를 버렸던 그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 나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밤 지수의 꽃집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그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봐 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영원히 잃을 수 없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나의 죄와 나의 삶을 대신해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수의 꽃집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나의 유일한 일과로 삼았다. 그녀가 꽃을 손질하고 손님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꼈다. 그녀의 웃음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내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절망적인 거리가 존재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지수와 우연히 마주치기를 바랐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저 한 번이라도 그녀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꽃집 근처를 서성거렸고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나의 이런 행동은 마치 스토커와 다름없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나의 가장 큰 절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수가 한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그 남자에게 질투심을 느꼈다. 그 남자가 그녀와 함께 웃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 남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호. 대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지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남자를 질투하고 미워했다. 나는 그 남자가 지수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지수가 영원히 나의 딸로 남아주기를 바랐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준호를 회사에서 해고시키고 그가 다시는 지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나의 비서는 나의 지시에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인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지수를 잃을 수 없었다. 나의 지시대로 이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그는 지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지수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녀의 꽃집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지만 결국 나의 행동은 그녀의 삶을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비서에게 모든 것을 되돌리라고 지시했다. 이준호를 다시 회사에 복직시키고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나의 비서는 나의 지시에 따라 이준호를 찾아갔다. 이준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내게 분노했다. 그는 내게 달려와 주먹을 날렸다. 나는 그의 주먹을 맞으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다. 이준호는 내게 소리쳤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남의 인생을 망쳐. 당신이 뭔데 지수 씨의 행복을 빼앗아.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나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준호는 지수에게 돌아갔다. 그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지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삶에 그림자처럼 개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내게 분노했다. 그리고 나를 원망했다. 나는 지수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삶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수의 꽃집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녀에게 주려 했던 것은 사랑이었지만 결국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은 상처와 고통뿐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큰 상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두 여인, 민지와 지수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저 낡은 코트를 걸친 늙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허상과 내가 버렸던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나의 삶은 이제 끝없는 고독과 후회로 가득 찼다. 나는 지수가 나를 원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녀의 꽃집을 찾아갈 용기를 완전히 잃었다.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그림자처럼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빼앗았고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다.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그저 과거의 영광에 갇힌 비참하고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다. 나는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내가 그녀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아버지로서 그녀를 안아주는 것이 과연 그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영원히 침묵하고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녀에게 상처만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낡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는 내가 젊은 날 민지와 함께했던 동네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 속에는 민지와 나의 젊은 시절 사진이 흐릿하게 실려 있었고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지를 버렸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그녀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그녀는 나의 이기적인 선택에 순종했다. 나는 그녀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내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다. 나는 민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편지를 찾아냈다. 편지는 낡고 바래였지만 나는 그녀의 글씨체와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지에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녀의 진심과 내가 그녀와 아이를 버렸던 것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게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다만 내게서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편지는 내게 깊은 슬픔과 함께 그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민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잃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느라 나의 영혼을 팔았고 나의 사랑을 버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짓밟았고 그녀의 삶을 망쳐놓았다. 나는 민지에게 그리고 지수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였는지, 내가 그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의 고백은 그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비서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흔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민지와 지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거대한 저택을 떠났다. 나는 한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낡은 코트 하나만을 걸치고 길을 나섰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나의 발걸음은 나를 잊혀진 과거로 이끌었다. 내가 민지와 함께했던 낡은 동네,
우리가 함께 걷던 길, 우리가 함께 바라보던 하늘. 나는 그 모든 기억 속에서 민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수의 꽃집 앞에 섰다. 꽃집 안에는 지수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고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였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그녀의 삶을 멀리서나마 지켜봐 주는 것만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침묵과 나의 부재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라졌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큰 상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두 여인, 민지와 지수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저 낡은 코트를 걸친 늙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허상과 내가 버렸던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나의 삶은 이제 끝없는 고독과 후회로 가득 찼다. 나의 삶은 이제 끝없는 겨울이었다. 나는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서 떨어져 차갑고 어두운 심연으로 추락했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명예도, 부도, 가족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낡은 방 한 칸에 갇혀 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의 연속이었다.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민지와 지수를 만났다. 민지는 내게 환하게 웃어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나를 차갑게 외면했고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그녀는 내게서 멀어져만 갔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쫓아왔던 성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문했다. 성공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것은 내게 거대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나의 사랑을 앗아갔다. 나는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내가 그녀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그림자처럼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담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편지에는 내가 민지와 만났던 이야기, 내가 그녀를 버렸던 비겁한 선택, 그리고 지수를 만나게 된 이야기, 내가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들, 내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담았다. 나는 이 편지를 통해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였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편지를 쓰고 또 썼다.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후회, 나의 모든 죄를 편지 한 장에 담기 위해 애썼다.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졌고 나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평생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흘렸다. 편지를 다 쓴 후 나는 편지를 들고 지수의 꽃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에게 직접 편지를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꽃집 문 앞에 편지를 두고 그녀가 편지를 발견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꽃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꽃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힘들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얼마 후 지수는 꽃집 문을 열고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편지를 읽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을지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편지를 다 읽은 후 눈물을 흘리며 공원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숨어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내게 달려올 것만 같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나를 찾지 못하고 다시 꽃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은 상처와 고통뿐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큰 상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두 여인, 민지와 지수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저 낡은 코트를 걸친 늙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허상과 내가 버렸던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나의 삶은 이제 끝없는 고독과 후회로 가득 찼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본 후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꽃집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녀의 소식을 묻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그림자처럼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했다. 나는 이제 그저 낡은 코트를 걸친 늙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쫓아왔던 성공이라는 허상과 내가 버렸던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다. 나의 삶은 이제 끝없는 고독과 후회로 가득 찼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저질렀던 죄를 속죄하며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나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났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두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죄를 감당하며 영원한 고독 속에서 잠들 뿐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났다.